오늘 유리막 코팅 구분에 관련돼서 실리카, 폴리실라잔, 실록산 뭐 이런 거 뭐 한 Q&A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위주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진짜 이틀에 한 번씩은 요즘에 문의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답변 먼저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이 가장 큰 범주에서 보자면 실록산이 가장 커요. 웬만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코팅제들이 실록산의 범주에 사실은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한국에서는 이제 이 유통업체들이 그런 거 구분을 뭐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일단 실록산은 실리카, 폴리실라잔, 윤활 열매체유, 뭐 반응성 실록산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이 폴리실라잔과 반응성 실록산, 윤활 열매체유 요것도 해당되겠네요. 이게 뭐냐면 이제 PDMS라고 해서 여러분들 광택제, 연마제에 소량씩 들어가는 PDMS 같은 게 이런 거고, 그리고 실리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헷갈리시게 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명칭 중에 하나일 건데, 이 실리카라는 건 유리알 알갱이 같이 딱딱하게 된 이런 건데, 이 실리카 겔이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김봉지 안에 또 그 하나가 이제 그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거 잘라보면 실리카 겔이 들어있는데 수분도 흡수하고 눅눅하게 하는 거 방지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실리카는 실리카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실록산하고는 좀 틀려요. 그리고 실록산 가지고 실리카 못 만들어요. 저 실리카는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폴리실라잔 같은 경우는 질소 그 분자 사이에 질소를 갖고 있어요. 이 질소가 이제 반응하면서 N이 N2가 되면서 날아가는 건데 이런 메커니즘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래서 폴리실라잔 냄새는 약간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윤활 열매체유도 웬만하면 어디서 광택제에 일단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관리제들 있죠. 에멀전된 제품들, 그런 것들이 보통 반응성 실록산을 함량을 높일 수도 없고, 뭐 들어간다고 해도 너무 반응성이 뛰어난 건 못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관리제는 그냥 물왁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일반 PDMS, 반응하지 못하는 PDMS를 물에 섞어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건데, 물론 이제 그 반응하는 것들도 있는데 웬만한 건 빼고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반응성 실록산이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이런 유리막 코팅제, 이 실록산이고요. 유리처럼 굳는 거 있죠. 그리고 이 반응성 실록산도 유리처럼 굳는 게 있고 소프트하게 굳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반응성 실록산에서 예를 들어 뭐 메타크릴기, 아크릴기 이런 거 갖는 실록산들은 좀 끈적거릴 수도 있고 좀 뭐 이제 핸들링이 어렵죠.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런 걸 취급은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은 타올 기스가 남는 끈적끈적한 것들이 좀 있을 거고, 뭐 이제 그런 제조자의 마음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건 원료는 선택하는 건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실록사는 코이코트몰에서 보시면 GO3도 그리고 GO2도 그리고 AC99도 이거 뭐 이것만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무작위로 대충 이게 실록산이다 하면서 그 있는 파일들 꺼내서 갖다 붙인 거고요. GO3랑 GO2만 봐도 서로 약간 좀 틀려요. 냄새도 틀리고 다르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르죠. 그런데도 실록산이에요. 그만큼 범주는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GO2도 그렇고 AC99도 이어서 설명드린 건데 드릴 건데, 이 고형분이 100%예요. 매우 높죠. 그거는 뒷부분에 이어서 나올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 중에 티타늄 코팅은 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뭐 티타늄 코팅제 자꾸 종종 꺼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CC99나 뭐 이런데 이미 티타늄 조성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경화를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티타늄 그 컴파운드 자체가 그런 성질이 있는데, 티타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티타늄 컴파운드 자체가 고체는 아니에요. 파우더가 아니에요. 그리고 액체로 존재하는데 이걸 가지고 티타늄 파우더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티타늄 코팅은 절대 차에 적용했을 때 딱딱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티타늄 그런 금속들,
뭐 우주선 만들 때 티타늄 금속으로 뭐 이런 뭐 비행기나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려면 이 티타늄을 소성시켜야 돼요. 높은 온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런 상온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티타늄으로 변해는 가는데, 그럼 비행기 기체에 사용되는, 우주선의 기체에 사용되는 이런 티타늄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티타늄을 과량 넣게 되면 뿌옇게 돼요. 그리고 끈적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장 안정성이 매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과량을 넣으시게 되면 하얗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폴리실라잔 100% 고용분도 아닌데 하얗게 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뭐 적당량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투명하긴 투명한데 이걸 많이 넣을수록 친수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발수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뭐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쇼핑몰에, 코이코트몰에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반응들 봐서 제가 이거를 자신만의 물성을 맞추기 위해 소량 넣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다면 제가 이렇게 물건을 올리겠으니까 연락 주시면 올려드릴게요, 쇼핑몰에.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메인이죠. 유리막 코팅은 폴리실라잔과 이렇게 실록산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단 폴리실라잔은 고형분이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고, 출발물질 자체가 20%에서 시작을 하고, 실록산은 100%로 맞출 수도 있어요. 종결을 100%로 끝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폴리실라잔은 굳는 형태가 좀 틀려요. 물론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폴리실라잔만 넣느냐, 뭐 다른 실록산도 넣느냐에 따라 입자가 되고 약간 연속된 피막도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입자나 분체 형태로 굳어요. 그리고 실록산 같은 경우는 유리처럼 연속된 피막 형태로 굳고요. 그리고 원료 자체가 폴리실라잔이 더 비싸요. 예, 최적 대비했을 때 뭐 좀 더 비싸고, 실록산은 그에 비해 저렴해요. 그렇다고 완전 저렴한 그게 아니라 사실 비싼데 폴리실라잔보다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형분의 한계성을 폴리실라잔은 무조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말 좋은 폴리실라잔 같은 경우는, 폴리실라잔도 종류가 좀 있거든요, 생산 그 업체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좋은 거는 상호 한 4% 5%에서 시공이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아래서 쓰셔야 되고,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 건 뭐 10% 넣어도 아무 느낌도 안 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코팅이 안 되잖아요. 그 뭐 며칠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폴리실라잔 메커니즘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완전 경화하는데 보름이 걸린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반응성이, 이 폴리실라잔도 그 촉매도 좀 넣어줘야 되고, 그 완전 반응 가는 데까지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발수 피막이 좀 형성돼 줘야 되고, 뭐 좀 이것도 복잡해요, 아무튼. 그리고 실록사는 제약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C99나 뭐 CC99 이런 거, GO2 같은 거는 고형분이 100%다. 제약이 없어요. 100%까지 채울 수 있어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코이코트몰에 올려놓은 제품들 자체가 고형분이 높으니까 IPA 같은 거 타서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잘 핸들링 못 하시는 분들, 빨리 하셔야 돼서 막 한두 판씩 하고 걷어내셔야 되는 분들은 알콜 타도 안 될걸요. 그렇게 요즘 같은 날씨는. 그러니까 꼭 웬만하면 알콜 타서, IPA 타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영상이 벌써 10분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최대한 줄이고, 다음 영상 2편으로 만들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